네, 안녕하세요. 디크리스입니다. 오늘은 어린 시절부터 탈모로 힘들었던 한 여성 고객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이 고객님, 제가 아마 여태까지 한 고객님들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고객인 것 같아요. 이분은 선천적인 그 원형 탈모로 초등학교 때부터 가발을 썼었고요. 얼굴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가발을 항상 이렇게 썼던 그런 아픔이 있었던 분이에요. 탈모 치료를 위해서 정말 안 해본 게 없고, 제 기억으로 탈모 치료를 받다가 약물 치료를 받다가 크게 부작용이 일어나서 얼굴이 이만큼까지 부어가지고 거의 죽을 고비를 넘겼다고 할 정도로 정말 탈모에 대한 너무 많은 어떤 그 시도를 해봤던 그 고객님이었고, 정말 죽을 고비를 넘겼던 그 부분이 가장 기억이 남았던 것 같아요. 이 여성 고객님은 여성만 전용을 할 수 있는 저희 디블랙 작업인 디그레이스라는 작업으로 제가 결정을 했고요. 이 디그레이스 작업은 어떤 작업이냐면 여성한테만 좀 해당되는 삭발 디자인 작업이고, 부드러운 위로 솟는 U자가 아니라 아래로 꺾이는 U자, 그런 곡선을 담은 작업이고, 보통 이 작업을 하는 고객님들 대상은 뭐 항암 치료를 받는 분들이나 원형 탈모를 겪고 있는 분들이나, 그러니까 아예 다른 대처 방법이 없는 그런 여성 고객들한테 만들어 놓은 제 작업 모드고, 특징은 여성성을 강조하는 거죠. 각이 있으면 안 돼요. 날카로워도 안 되고 무조건 부드러워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부드러운 곡선을 통해서 좀 더 큐트하고 좀 여성스러움을 좀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작업이 바로 디그레이스라는 작업입니다. 이분은 제가 기억이 나는 게 오시자마자 제 머리처럼 똑같이 해달라고 했던 기억이 나요. 제 머리가 너무 멋있었대요. 그러니까 여러 곳을 살펴보고 둘러봤는데 어차피 본인이 삭발을 해야 한다고 이미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말렸죠. 왜? 저는 이런 얼굴형과 남성이기 때문에 이런 각지고 스크래치 날카롭고 이건 정말 제 얼굴에 맞춘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 고객님은 제 얼굴하고 정반대다. 전 뾰족하지만 이분은 둥그렇고, 제 눈도 날카롭지만 이분은 눈이 너무 사슴처럼 부드럽고 크고 전혀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만류했죠. 내 머리는 해줄 수 없다. 저는 상담할 때 제 머리처럼 해달라고 하는 고객들을 정말 많이 봤거든요. 왜? 각각 본인에 어울리는 얼굴형도 있고 헤어라인도 전 트레이드아웃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설명 다 해줬죠. 이렇게 귀엽게 생겼기 때문에 이렇게 날카로운 건 어울리지 않을 거고, 이 디자인은 특화된 남성형 디자인이다 했을 때 다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그냥 그렇게 디테일하게 생각을 못 했대요. 고객님 머리를 제가 봤을 때 역시나 얼굴이 아주 조그맣고, 그리고 체형이 굉장히 아담하고 작았던 기억이 나요. 전체적으로 몸 밸런스나 눈마군이나 뭐 콧대라든가 봤을 때 이분 무조건 귀엽게 가야겠다, 큐트하게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헤어라인도 이분 헤어라인 잡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왜냐면 비율이 완벽해 보였어요. 근데 이미 코 길이와 아래 턱과 이 부분이 너무 완벽한 조합, 눈까지 해서 그냥 정말 성형 비율에 맞추자. 그래서 1대 1대 1로 맞춰도 너무 이쁘겠다. 대신에 곡선만 아주 유려하게. 그러니까 제가 디그레이스라는 작업을 선정을 했는데, 그 디그레이스라는 작업도 이렇게 꺾을 거냐, 좀 더 아래로 더 꺾을 거냐, 이 차이가 있거든요. 좀 더 아래로 꺾을수록 훨씬 더 귀엽다, 큐트하다. 그래서 조금 더 큐트한 느낌을 살리고자 유선형을 좀 더 과감하게 꺾어보자 라고 생각을 했고, 또 하나 이분 한번 옆머리를 봤을 때 뭔가 밸런스가 깨진 원형 탈모인데, 원형 탈모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돌아다녀요. 뭐 이만큼이 빠졌다 했을 때
2년이 지났을 때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얘가 여기로 옮겨 다니고 얘가 여기로 옮겨 다니고 얘가 여기로 옮겨 다니고 심지어는 눈썹, 심지어는 뭐 이 바디까지 내려온 경우도 굉장히 많은 거죠. 이마도 이미 굉장히 넓게 높게 올라가 있고 그 위에마저도 그냥 요만큼이 아니라 마치 집 파먹은 것처럼 웅큼 빠져 있다. 이 정도면 정상적인 활동이 안 되죠. 범죄가 너무 넓기 때문에. 너무 좀 안타깝죠. 이마도 너무 이쁘게 생겼어요. 곡선을 보게 되면. 근데 역시나 헤어라인이 지금 여기 있다 보니까 마치 이런 표현은 좀 뭐하지만 좀 왜 흔히 황병이라고 하죠. 이렇게 올라갔을 때 여기서 헤어라인이 생겨야 되는데 한참 넘어가고 나서 헤어라인이 생기게 되면 좀 밸런스가 깨지고 약간 그런 아까 이야기했던 황병 느낌이 들 수도 있다. 그래서 원형 탈모 작업을 할 때 또 주의할 점, 제가 강조하는 부분이 뭐냐면 보통 우리 같은 정상인 탈모는 이만큼 탈각이 되면 얘가 이렇게 옮겨 다니지는 않아요. 우리가 하는 일이 뭐죠? 머리카락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맞추는 게 우리 일인 거죠. 그래서 저희는 보통 바리깡으로 밀어요. 이거는 공식 룰인 것 같아요. 원형 탈모를 겪고 있는 분들은 바리깡을 바짝 미는 게 아니고 면도기로 아예 모공 자체를 없애야 돼요. 완전 깨끗한 스케치북을 만들어 놔야 돼요. 그러니까 머리가 올라오지 않은 상태에서 깨끗한 스케치북 상태에서 작업을 해야 아마 얼룩이 지거나 밸런스가 틀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고객님께서 처음에 상담했을 때 제 머리처럼 똑같이 하고 싶다는 것 중에 또 한 포인트가 제 스크래치가 너무 멋있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스크래치 그대로 또 해달라고 했었는데 고객님이 약간 스크래치를 좀 넣는 걸 과감하게 표현을 하고 싶구나. 그럼 어떤 스크래치를 좀 하면 좋을까 했을 때 얼굴이 굉장히 귀엽고 아담하고 해서 스크래치도 너무 길게 빼는 것보다는 그 얼굴형에 맞게끔 좀 숏하게, 그리고 남성들은 헤어라인 스케치를 위에다 잡으면 괜찮은데 여성들이 스크래치를 위에다 잡게 되면 굉장히 강해 보이죠. 조금 더 귀여움을 강조시킬 수 있는, 그래서 위에보다는 옆을 선택했던 것 같아요. 이쪽은 좀 짧게 하나, 이쪽은 좀 세개를 넣으면 어떨까? 그럼 훨씬 더 다채롭겠다, 더 특별해 보이겠다. 그래서 왼쪽을 봤을 때, 오른쪽을 봤을 때 사람들을 이렇게 대화할 때 훨씬 더 좀 더 재밌겠다. 그리고 이분이 질리지 않겠다. 왜 스케치를 한 군데만 딱 넣게 되면 질릴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대화를 할 때 요쪽을 봤을 때 스케치가 좀 볼거리가 있으면 훨씬 더 특별해 보일 수 있고 질리지 않겠다. 그래서 조금 더 큐트하게, 숏하게 양쪽을 아예 나눠서 스케치를 해야겠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정면이 아닌 옆쪽에 포인트로 자연스럽게 연출을 했고요. 일부러 비대칭적으로 아트적인 느낌을 살렸습니다. 이 여성 고객님한테 들어왔던 작업 모듈은 ASMP라는 작업을 선택을 했고요. ASMP 작업을 선택했던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좀 더 스타일리시한 연출을 하기 위해서는 훨씬 더 좀 고난이도의 테크닉이 필요하거든요. ASMP 가장 큰 장점은 확실히 질감이죠. 그냥 마치 빡빡이로 민 느낌이 아니라 머리카락이 빡빡이로 밀고 나서 조금 더 자란 듯한, 하다 보니까 훨씬 더 입체감이 있고 좀 일반인분들한테 부담이 좀 없는 거죠. ASMP라는 것도 사실은 그 안으로 들어가 보면 세부적으로 나눠져 있어요. 훨씬 더 뭐 더블 컬이냐, 뭐 숏컬이냐, 롱컬이냐,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 고객님 같은 경우는 얼굴이 아담하고 귀엽고 뭐든지 좀 약간 길고 이런 쪽이 아니기 때문에 컬 느낌마저도 긴 롱컬보다는 아주 숏한, 그리고 컬도 조금 더 말아져 있는 듯한, 네, 컬이 조금 더 말아져 있을수록 좀 더 귀여워 보여요. 그 컬 느낌이. 그래서 철저하게 이 고객님의 이미지와 느낌을 다 고려해서 작업 모듈 자체도 그런 좀 느낌으로 선택을 했던 것 같아요. 자, 디자인은 이렇게 제가 이런 느낌을 설계를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고, 이제 실제로 이제 작업을 들어갔을 때 그때 회상을 해보면 아무래도 이제 변발성 원형 탈모 특성상 머리카락이 이리저리 돌아다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짧게 밀고 새로운 디자인하는 과정이 일단 필요했고요. 이런 거죠. 두피문신 작업이 오늘 하루에 끝나지가 않거든요. 오늘 하고 또 일주일 지나서 하게 되는데 그 일주일마저도 굉장히 돌아다니는 경우들이 생겨요.
그럼 저희가 작업하고 나서도 다음 쪽에 되면 분명히 없는 데다 했는데 거기 머리카락이 자라고 딴 데 빠지고 너무너무 사실 어렵죠. 그냥 바리카락 한번 밀면 될 것을 면도기로 할 때마다 늘 밀어야 되고 고객님도 그걸 늘 밀어야 되고 뭐 그런 부분들이 가장 좀 어려웠던 부분인 거고, 두피 상태는 그렇게 어려워 보이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아무래도 고객님이 굉장히 예민했던 것 같아요. 예민한 건 뭐냐면 이미 치료를 많이 받아본 분들은 이미 두피 상태가 예민해져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탈모된 분들은 일반인 분들보다 두피가 예민하기 때문에 좀 하다가 좀 쉬었다가 좀 하다가 쉬었다가 이렇게 좀 기간이 늘어지는, 왜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고객님 입장에서도 좀 작업을 빨리 끝나고 좀 이렇게 돌아다니고 싶은데 아무래도 과정이 길다 보니까 하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좀 쉽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네요. 헤어라인을 대폭 낮추되 일단 부자연스럽지 않게 솜털 작업과 중간 밀도 그라데이션을 아주 섬세하게 연출해야지만이 이 여성분한테 가장 어울리는 느낌 나온다. 남성분은 그라데이션 폭을 약간 짧게 줘도 어쨌든 색깔이 굳이 부드럽고 유해 보일 필요 없잖아요. 그라데이션이 간격이 좁을수록 굉장히 강인해 보이고 남성스러워 보이고 거칠어 보여요. 얘가 넓을수록 훨씬 더 부드럽고 훨씬 더 좀 이렇게 섬세해 보이고 유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여성분들 할 때는 그라데이션을 훨씬 더 대폭 넓혀야 돼요. 그래서 그 그라데이션이 사실 두피 문신을 할 때 가장 어려운 기술이고 난이도가 높아요. 작업 공정이 10차가 넘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근데 보통 원형 탈모 겪고 있는 분들, 특히 여성분들은 어려운 작업이다 보니까 5, 6차에 안 끝나요. 보통 한 10차 정도? 이 여성 고객님도 그러니까 7차 전까지만 해도 약간 좀 긴가민가? 약간 좀 그때까지만 해도 좀 우울 모드였는데 한 6, 7차 정도 이제 됐을 때 헤어라인 나오고 또 스크래치가 이제 모양이 좀 나오고 명암이 생기고 그런 원형 탈모적인 그런 부분이 안 보이기 시작하면서부터 천진난만 미소. 제가 그 미소를 처음 상담할 때 본 적이 없었거든요. 7차 때 딱 그때 봤던 것 같아요. 아, 정말 그 천사 같은 그 웃음 있죠. 이 탈모 때문에 얼마나 이 이쁜 이 미소를 이게 못 보여주고 살았을까. 이게 참 탈모라는 게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천진난만하고 너무너무 잘 웃고 너무너무 좋아했던 기억이 나요. 종합적으로 이 고객님을 제가 뭐 정의를 한다고 하면 제가 여태까지 했던 모든 10년 동안 고객님들 중에서도 작업도 가장 난이도도 높았고 퀄리티도 정말 베스트 오브 더 베스트였고 그래서 좀 기억이 많이 남는 것 같아요. 자, 두피 문신은 단순한 외모 복구를 넘어서 한 사람의 삶, 자존감, 미래까지 함께 디자인하는 일입니다. 지금까지 디크리스였습니다.